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0강 소득분배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생산물이 소득으로 전환돼서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참여자들,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제학의 두 가지 큰 문제가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공평성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공평성 개념은 상당히 좀 같이 평가가 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인 개념인 정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던질 질문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 영어로는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데, 두산백과에 보면은 사회 재화, 특히 사회의 경제적 생산물의 합리적 분배 형태를 이제 분배 정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로운 justice,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 정의로운 것인가 한번 보면은, 분배 정의는 생산 요소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배분이라는 순수 경제학적 개념과 달리 효율성의 개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즉 공평성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 근데 이 공평성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복잡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distributive justice concerns the nature of social just allocation, 공정한 allocation, 분배를 말한다. of good. A society in which inequality in outcome, 이 산출물을 있다고 생각해 이것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의 정의를 처음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Justice consists of treating equals equally and unequals unequally according to relevant differenc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그 차이에 따라서 같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애가 셋인데 아침에 밥을 줄 때 자식으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은 같게, 자식이니까 밥은 다 주는 게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자식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르게, 즉 우리 큰딸이 중3,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2학년인데 등치가 다르잖아요. 먹는 배가 다르기 때문에 밥의 양을 다르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자식이기 때문에 밥은 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그 신체의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밥의 양은 다르게 주는 것이, 이것이 밥을 나눠줄 때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흔히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팬케이크 또는 피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피자를 나누어서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로운 방법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피자를 이렇게 한 판 하면 8쪽, 6쪽으로 나뉘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 먹는, 8명이 또는 6명이 나눠 먹는다고 했을 때 가장 정의로운 분배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8명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피자를 나누게 하고, 실제 가져다 먹는 거는 가장 어린 사람, 또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멍청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먹을 때 가장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똑같이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피자를 나누게 하고 가져가는 것은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가져가게 하는 게 정의로운 분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distributive justice라고 하는 것은 how wealth, work, right and so on are shared fairly. 그러니까 이 fai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공정하게 나뉘어지는 거, share, 나뉘어지는 거죠. within a community. 그 빵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빵을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적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분배 방법을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이 개념은 영어로 보면은 equity, equality, need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빵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equity의 개념에 따르면은 based on their contribution, 이 빵을 만드는데 기여한 만큼,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기여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기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10시간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다. 이것이 equity의 공정성, 공평성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equality라고 하는 개념은 based on same compensation. 그러니까 모든 참여한 사람이 n분의 1을 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공평성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equality가 되겠습니다. equality. 반면에 또 다른 정의의 개념은 need. 정말 지금 저 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배가 부른 사람보다는 배가 3일 동안 배를 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먼저 많이 먹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이다. 이건 필요에 기초한, need에 기초한 based on personal requirement, 개인의 필요에 기초해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평성, 공정성의 기준은 equity가 될 수도 있고 equality가 될 수도 있고 need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배의 정의라는 개념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배의 공평성은 앞에서 배운 효율성과 비교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선택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죠. 반면에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나눠 갖는 것을 공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정의에 비추어 올바르게 나뉘어진 것을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심플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공평성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과 공평성을 이렇게 이제 저울해 놓고 비교해 보면 그 공평성 개념은 allocating versus fairly,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increasing social surplus, 사회의 잉여를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efficiency,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equity, 공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공평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보면은 세금을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세율, 즉 높은 누진세율을 주장하는 반면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경제성장이 안 된다. 그것보다는 낮은 누진세율 또는 flat tax,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고, 공평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분배의 정의와 정치 이념, 요즘도 매일 국회에서 또는 정치의 판에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에 대한 좀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이념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 머릿속, 그 이성 속에 있는, 머리가 뭐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불변한, 영원 불변한 어떤 진리에 해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념,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알러지, 그러면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칸트로 가면은 선험적, 그 경험 이전의 이야기죠. 선험적 이데아, 뭐 이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에 따라서 이 뇌의 구조가 달라지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정치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In social studies, a political ideology is a certain set of ethical ideas, principles, doctrines, myths, and symbols of a social movement, institution, class, or large group that explain how society should work and offer some political and cultural blueprint for a certain social order.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아이디알러지, 이념이라고 한다 이것. 그래서 이 정치 이념을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좀 자세히 봐야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우파 이야기하듯이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끝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보수주의자, conserva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보다는 evil, 악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래서 anarchy, 무정부 상태를 말하죠. 아나키라든지 거기서 리버테리아니즘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을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왼쪽 끝으로 오면은 개인의 사유재산, 제 자유는 별 의미 없어. 우리 함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전체주의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이 없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국가들이 컨서버티브의 반대로 리버럴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리버테리안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버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은 상당히 평등을 강조하고, 그렇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런 쪽에 좌우의 스펙트럼이 있고, 미국 사회는 이 가운데, 딱 가운데를 여기 보면은 아메리칸 퍼블릭 센트리스트 합니다. 센트리스트. 가운데 있는 중도주의자를 가운데라고 보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쓰여 있는 오른쪽 중도주의에서 오른쪽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게 리퍼블리칸, 즉 미국의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보수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중도 좌파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그죠? 민주당이죠. 데모크렛. 민주당의 입장이 요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중도 좌파, 리퍼블리칸, 공화당은 중도 우파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좌우의 자유와 평등의 기준으로 볼 때 보수주의와 진보 또는 이쪽으로 가는 그 진보주의자들이 있다 하면은 우리 북한에 대한 태도가 또 관여하게 됩니다. 북한을 포용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적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북한을 포용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이런 입장이 더불어 민주당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유를 중시하되 북한을 적대하는 이런 입장이 자유한국당이 요 4사부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북한을 포용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이런 정당은 정의당이 여기에가 있겠죠. 그렇게 정당의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물론 이 자유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고 그 민주당이 좀 더 왼쪽에 가 있겠죠.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한
X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Y축으로서 북한에 대한 포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좀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는 자유와 평등 중에 어떤 것을 중요시하지? 그리고 나는 북한에 대해 포용적이지 아니면 적대적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내가 어느 당하고 가까운지 정치 이념으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분배의 정의와 정치 이념을 좀 정리한 글인데 다양한 철학들이 있어요. 그 철학의 사조들이 fundamental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주의자적 관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distribute benefit and burdens equally to equals and unequal.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근본주의자. 이갈리테리언 그러면은 평등주의자. 뭐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갈리테리언 겁니다. 캐피탈리스트는 이거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distribute according to contribution. 열심히 한 사람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캐피탈리스트고, 소셜리스트는 요거는 능력과 필요를 함께 보는 겁니다. 아까 필요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능력에 맞게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을 소셜리스트라고 합니다. 리버테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가난도 선택한 사람한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free choices, 자유 선택을 가장 강조하는 극단적 자유주의자를 리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될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거는 좀 다 같이 나눠 갖고 나머지는 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갖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 최저 생계비는 보장하되 그 위에 어떤 차별은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불평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존 롤스의, 그러니까 derives by equal liberty, equal opportunity and need of disadvantage.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기본은 채워준 사회복지제도를 갖추되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관점이 롤스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관점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등주의적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평등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옳다. 이런 사람들을 평등주의자 또는 평등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갈리테리아니즘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철학적 입장을 평등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직사회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 권리를, 그렇죠? 투표권 1인 1표, 역량, 자원, 관계적 평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n분의 1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 평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galitarianism이라고 하는데 egalitarianism is a political doctrine that holds that all people should be treated as equals and have the sam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ivil right. 그렇죠? 모든 사람이 same, 같은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평등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평등주의는 심플하죠.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크리티시즘,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느냐? 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사회 발전은 일어나지 않아. 이런 비판들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unduly restrict, 개인의 자유를, 평등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평등하게 깔아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 자유주의적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자들은 리버럴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정부도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개념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여기 살펴보겠지만, 극단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리버테리안하고 리버럴리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리버럴리즘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평등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리버럴리즘이고, 그런데 본질적인 목적은 자유에 두는 것이죠. 리버테리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 무시합니다. 오직 개인의 선택의 자유, 프리 초이스를 강조하는 입장이 극단적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안리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버테리안리즘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직이라는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높여주는 것이 정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하게 보호되어야 된다고,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대한 자유가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노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년작인데, 그러니까 아까 다음에 배우게 될 롤스의 아까 그 맥시민 프린시플, 사회보장제도 갖추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되는데,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히 롤스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런 롤스가 이야기하는 사회계약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바로 justice, 정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이번 앞강의에서는 이렇게 자유주의적 정의까지 살펴보고,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공리주의적 정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